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에서 미네르바 교과목을 맡고 있는 이한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예술 경매의 제도화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예술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의 단계를 넘어 경매장이라는 제도적 공간으로 진입하며 획득하게 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따른 본질적인 변화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매장은 작품이 얼마에 낙찰되었는가라는 경제적 수치를 넘어 해당 작품이 왜 예술로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신뢰와 기준을 형성하는 압축적인 무대이기에 우리는 알고리즘 자체뿐만 아니라 경매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티와 소더비 같은 전통적인 경매 하우스가 AI 예술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고 예술적 사건으로 번역해냈는지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매장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술 작품이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기능해 왔습니다. 미술관이 학술적 권위와 역사적 맥락을 부여하는 공간이라면 경매장은 경제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검증하는 장소로 작동합니다. AI 예술의 경우 이 경매장 진입 여부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예술로 인정받는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기술 전시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에서 소개되는 것과 달리 경매 출품은 훨씬 엄격하고 체계적인 사전 검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출품 이전 단계에서는 작품의 제작 방식, 사용된 기술, 작가가 개입한 지점이 문서화되어 면밀히 검토됩니다. 이 과정은 AI 예술이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따라서 경매장은 AI 예술의 실험적 가능성이 시장 신뢰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매 기록은 단순한 가격 정보가 아니라 제도적 승인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읽힐 수 있습니다. AI 예술을 둘러싼 담론이 경매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 역시 이 제도적 승인 효과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매는 작품을 고립된 결과물이 아니라 미술사적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메이저 경매 하우스의 선택은 시장 전체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신호는 컬렉터뿐 아니라 미술관, 평론가, 갤러리의 태도와 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경매장은 AI 예술의 위치를 주변부 실험에서 중심부 논의로 이동시키는 핵심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한 것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는 각각 18세기 중반에 설립된 세계 최고 수준의 경매 하우스로 오랜 시간 예술 시장의 질서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 두 기관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을 넘어 어떤 작품이 거래할 가치가 있는 예술인지를 판단하는 제도적 권위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AI 예술을 경매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AI 예술은 기존 회화나 조각과 달리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비가시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합니다. 따라서 경매 하우스는 작품의 결과 이미지뿐 아니라 생성 과정 전체를 검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 검토에는 알고리즘의 구조, 데이터셋의 출처, 작가의 개입 방식까지 포함됩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는 이 과정을 통해 AI 예술을 불확실한 기술 실험에서 검증 가능한 예술 자산으로 재정의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입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컬렉터는 개인의 취향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경매사의 판단을 참고하여 위험을 분산합니다. 즉, 경매하우스는 AI 예술 시장에서 일종의 필터이자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구조는 AI 예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선별된 작품만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AI 예술은 기술적 참신함만으로는 경매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제도적 검증 과정은 곧 작품의 서사와 가치 설명의 일부가 됩니다. 이 점이 전통 경매 하우스가 AI 예술에 개입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2018년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출품된 에드먼드 대 벨라미는 AI 예술 경매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콜렉티브 오비어스가 생성적 적대신경망, 즉 겐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초상화입니다. 작품 표면에는 전통적인 화가의 서명 대신 수학 공식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명 방식은 작가 개념 자체를 질문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이 작품을 단순한 디지털 이미지가 아니라 예술사적 실험으로 명확히 포지셔닝했습니다. 경매 전 프리뷰 단계부터 이 작품은 AI가 만든 최초의 경매 작품이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강력한 담론을 형성했습니다. 이 담론은 기술적 신기함보다 예술의 정의와 창작 주체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I 예술이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후 AI 예술은 더 이상 가설적 가능성이 아니라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격이 단순히 이미지의 시각적 완성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 맥락, 제도적 승인까지 함께 거래합니다. 에드먼드 데 벨라미는 이 구조가 AI 예술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AI 예술은 본격적으로 경매사의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AI 예술의 가격은 전통 예술 작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본질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미술 시장에서 사용되던 희소성 개념이 재정의 되어야 합니다. 경매 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에디션 관리, 실물 출력 방식, 설치 조건 등을 통해 보완합니다. 또한 알고리즘의 독창성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존 공개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작가가 직접 구조를 수정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데이터셋 역시 단순한 양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수집되고 선별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기획과 선택은 작가의 핵심 능력으로 간주됩니다. 경매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품의 추정가를 산정합니다. 즉, 가격은 결과 이미지 하나가 아니라 제작 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구조는 AI 예술이 과정 예술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이미지 한 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입니다. 이 점은 이후 시스템 아트와 실시간 생성 작품의 등장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가격은 기술, 개념, 제도적 신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AI 예술 경매를 읽는 핵심입니다. 2019년 소더비 경매에 출품된 마리오 클링게만의 작품은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이 작품은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컴퓨터와 하드웨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작품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완성된 결과물이라는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시도였습니다. 경매 대상이 결과 이미지가 아니라 생성 과정이 된 것입니다. 소더비는 이 작품을 통해 AI 예술을 시스템 아트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AI 예술 경매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작품은 더 이상 출력물 하나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생성 구조, 반복 불가능성, 실시간성이 가치 요소로 작동합니다. 경매는 이러한 특성을 문서화하고 소장 가능한 형태로 변환합니다. 이는 AI 예술이 소유될 수 있는 조건을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소더비의 이 결정은 시장에 중요한 선례를 남깁니다. AI 예술은 이미지가 아니라 경험으로 거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경매는 기술과 예술을 연결하는 번역장치가 됩니다. 경매 결과는 이후 AI 예술 시장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이 데이터는 향후 출품작의 평가 기준점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작품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되었는지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경매 기록은 단순한 과거 정보가 아니라 미래 가치 판단의 근거로 기능합니다. 컬렉터는 이 기록을 통해 위험을 계산합니다. 경매사는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AI 예술 시장은 점차 구조화됩니다. 이 구조는 투기적 열풍과는 다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AI 예술이 단발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매 기록은 신뢰를 누적시키는 장치이며 이 신뢰는 다시 작품의 가격과 유통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따라서 경매는 단순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 시장 구축의 과정입니다. AI 예술은 이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장르로 이동합니다. AI 예술이 경매장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기술 기반 창작이 제도권 예술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경매장은 이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의 선택은 시장 전체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AI 예술의 가치는 이미지의 미려함이 아니라 구조와 맥락에서 형성됩니다. 경매는 이 복합적 요소를 가격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AI 예술을 이해하려면 경매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 논의에서는 이러한 시장 구조가 어떤 논쟁을 낳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앞선 시간에서 AI 예술이 경매라는 제도적 공간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을 확인했다면, 이번 차시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기존 미술 시장의 공고한 규칙과 가치 체계에 어떤 새로운 긴장과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AI 예술은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예술의 소유와 책임, 그리고 평가 기준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기존 시장의 틀을 재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예술 거래와 창작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분화와 책임 주체의 모호함 등 AI 예술 경매가 마주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단계별로 짚어봄으로써 이 새로운 예술 형식이 어떻게 미술 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이끄는 촉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리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예술 경매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무엇을 소유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미술 경매에서는 물리적 작품의 소유권 이전이 거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예술의 경우 소유의 대상은 이미지 파일, 출력물 혹은 시스템 전체로 분화됩니다. 경매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하나의 거래 단위로 묶어 설명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작품 설명서에는 단순한 작품 제목과 재료 정보가 아니라 작동 방식과 유지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유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관리와 이해를 요구하는 과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경매를 통해 작품을 구입한 컬렉터는 단순한 소장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관리자 역할을 일부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술 시장에서 소유 개념이 점점 기능적이고 관계적인 형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매사는 이 복잡한 구조를 명확한 언어로 정리해 시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해석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AI 예술 경매는 소유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도록 시장 전체에 요구합니다. 이 변화는 향후 디지털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즉, 경매는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개념 변화를 제도화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AI 예술 경매는 미술 시장의 규칙 자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AI 예술 경매에서는 작품의 책임 주체가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합니다. 전통 예술에서는 작가 개인이 창작의 주체이자 책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예술의 경우 작가, 알고리즘 개발자, 데이터 제공자, 플랫폼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이 복합 구조를 단순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작품 설명 과정에서 제작에 관여한 주체들이 구분되어 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권리 귀속 문제뿐 아니라 향후 분쟁 가능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경매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는 경매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책임의 분산 구조는 AI 예술 경매가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은 확정적 단정보다는 조건부 서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불확실성을 숨기기보다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입니다. 경매는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책임 윤리를 시장에 도입합니다. AI 예술은 이 책임 구조 속에서 비로소 거래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과 권리의 문제는 AI 예술 경매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위치합니다. AI 예술 경매는 기존 미술 시장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 예술에서는 작가의 경력, 작품의 희소성, 미술사적 위치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AI 예술의 경우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작품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시장은 이에 대응해 기술적 구조와 개념적 완성도를 함께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알고리즘의 독창성, 데이터 선택의 의도,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미적 결과보다 설계 논리가 평가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경매사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설명 텍스트와 프리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품 감상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이해 과정으로 확장됩니다. 컬렉터는 작품을 구매하기 전에 구조를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미술 시장에서 보기 드문 변화입니다. AI 예술 경매는 감상과 학습이 결합된 새로운 소비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의 대중성과 전문성 사이의 경계를 다시 설정합니다. 경매는 이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AI 예술은 평가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AI 예술 작품이 경매에 출품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가격 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통 예술의 경우 작가 이력, 전시 경력, 기존 낙찰 기록이 가격 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AI 예술은 이러한 지표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사는 과거 데이터가 아닌 현재의 시장 반응과 제도적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 귀속, 데이터 출처, 알고리즘 기여도와 같은 요소는 가격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매사는 작품 설명 단계에서 이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경매 추정가는 이러한 복합 요소를 반영한 결과로 설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사는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기보다는 보수적인 범위를 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예술 경매가 반복될수록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점차 구체화됩니다. 경매 기록은 이후 유사 작품의 가격 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초기 AI 예술 경매는 개별 작품뿐 아니라 시장 기준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AI 예술 경매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AI 예술 경매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컬렉터에게 동시에 공개되므로 국가별로 상이한 저작권 제도와 법적 해석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매사는 특정 국가의 관행에 종속되기보다 국제적인 공통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의 혼란을 방지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설명 구조는 사실상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결국 국제 경매는 단순한 판매의 장을 넘어 분산된 제도적 해석들을 하나로 모으고 AI 예술을 둘러싼 국제적 규범과 시장 관행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AI 예술 경매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예술 시장의 구조와 충돌하지 않고 안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제도적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매 기록은 가격 정보를 넘어 작품 설명 방식과 거래 조건 등의 데이터를 남기며 이는 AI 예술이 실험적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검증된 문화적 대상으로 이동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AI 예술 경매는 단번에 완성된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사례를 통해 시장의 기준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변화의 과정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퀴즈를 하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AI 예술에서 경매장이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작품을 빠르게 판매하기 위한 상업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2번, 기술 실험 결과를 전시하는 기술 박람회의 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 작품이 예술로 공인되고 제도적 신뢰를 획득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4번, 디지털 작품의 유행을 만들어내는 마케팅 무대라는 의미입니다. 정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입니다. 경매장은 단순한 거래 공간이 아니라 작품이 예술로 공식 인정받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AI 예술이 경매에 출품된다는 것은 기술적 실험을 넘어 사회적 검증의 단계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AI 예술 경매가 던지는 핵심 질문 중 하나는 무엇을 땡땡하는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소유입니다. AI 예술은 이미지 파일, 출력물 혹은 생성 시스템으로 소유의 대상이 분화되기 때문에 전통 미술처럼 단순히 물건을 산다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곳을 넘어 소유의 개념을 제도 안에서 다시 정의하는 장치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OX 문제입니다. AI 예술 경매에서는 작품의 책임 주체가 보통 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리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정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AI 예술은 작가뿐 아니라 알고리즘 개발자, 데이터 제공자, 플랫폼 등 여러 주체가 얽히며 책임과 권리 구조가 복합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이 불확실성을 숨기기보다 설명과 고지를 통해 거래 가능한 신뢰로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모두 잘 따라왔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는 AI 예술이 왜 경매장에서 제도적 승인을 받는 순간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 같은 전통 경매 하우스가 어떤 검증과 서사로 AI 예술을 거래 가능한 예술 자산으로 번역해냈는지도 함께 확인했죠. 그리고 결국 경매에서 팔리는 건 이미지 한 장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시스템과 과정 전체라는 점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후반에서는 AI 예술 경매가 기존 미술 시장의 규칙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면서 생기는 긴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소유가 파일 출력물 시스템으로 갈라지고 책임과 권리가 여러 주체로 분산되면서 경매가 설명하고 고지하는 제도로 더 중요해진다는 흐름도 짚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결과의 미려함에서 설계 논리와 데이터 선택,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으로 이동하면서 시장 자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중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AI 예술이 경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기술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도와 신뢰의 언어로 함께 읽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